오늘날 BMW는 작업 현장의 혁신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BMW의 작업 현장에는 많게는 5세대에 걸친 사람들이 협업하면서 각자의 독특한 재주와 시각으로 기여하고 있다. BMW는 여러 세대의 노동자들이 서로 편안하게 어우러지면서 생산성과 직접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장과 내부 설비의 부문을 재설계했다. BMW의 모공장은 바이에른주 주도인 뛸넨 북쪽에 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는 공장을 이렇게 소개한다. 50개국이 넘는 나라들에서 온 8천여 명의 직원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중 850명이 수습생입니다. 매일 자동차 1000여 대와 엔진 2000여 대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BMW 그룹의 생산 네트워크에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근무한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다가 한 국가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고 해도 여러 세대가 함께 근무하다 보면 세대 차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모 유튜브로 모 영상에 대한 댓글을 보다가 누군가 이렇게 쓴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40이 넘으면 2030대가 노는 2차 술자리에는 끼지 말고 그냥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40대는 40대입니다. 라고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2030과는 조금은 말이 통하고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렇게 세대 간에도 화합이 힘든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와 업무 수행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창조성은 20대의 정점을 찍은 뒤에 50대에 또다시 정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경력을 시작할 무렵에는 인지 능력에만 의존해 일을 처리하다가 점차 뇌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경험을 활용해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라고 하죠. BMW는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연령대에 따른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여러 세대를 같은 작업 현장에 함께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다양한 집단이 업무 수행 속도는 빠르면서 실수는 더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처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일터의 잠재력이 점점 커져가는 현실은 서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이룰 수 있는 일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을 쓰신 마우로 기엔 저자님은 성장하고 노는 시기인 유아기를 거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단계, 이어 일을 하고 일정 시기가 되면 은퇴를 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조직하는 방식을 순차적 인생 모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1880년대 보편교육과 노령연금이 처음 도입되면서 시작된 순차적 인생 모양은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순차적 인생 모형이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60대 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60대 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선 건강으로 보나 외모적으로 보나 예전으로 치면 40대 정도의 몸과 외모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취미 활동과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60세를 젊은이와 늙은이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경우 그 경계선이 69세가 될 거라고 하네요. 아니, 앞으로는 70대까지는 건강한 장년층으로 경계선이 나누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퇴사를 하지 않는 세대들 때문에 취업이 힘들다고 불만입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 금세 쓸모없게 되어버리죠. 아직 일할 나이에 은퇴를 해야 하는 세대는 괴롭습니다. 기존에는 삶이 공부하고 일하고 은퇴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시대였기에 이 순서에서 어긋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일해야 하는 시기에 잠시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순서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멀티제너레이션 탈전환의 시작의 저자 마우로 기에는 기대 수명 증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의 노후화가 결합되는 현재 상황이 기본적으로 전체 인생 경로를 지배하는 역학의 변화를 가져오고 각각의 연령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배우고 일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재정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님은 이러한 변화를 포스트 제너레이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삶과 기업, 경제, 글로벌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거라는 거죠. 그 결과로 퍼레니얼이 확산될 거라는데요. 퍼레니얼이란 고정관념을 초월해 서로 그리고 주변 세계와 연결되면서 늘 꽃이 피는 모든 연령, 종류, 유형의 사람들, 즉 자신이 속한 세대로 정의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퍼레니얼은 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사고방식 같습니다. 정해진 수순을 밟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진로를 바꾸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 삼아 다양한 일을 하거나 여행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갭 이어를 즐길 수도 있지요. 나이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을 넓히는 거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보와 기업과 수많은 조직이 순차적 인생 모형에서 벗어나야만 하지만 BMW의 예를 보면 현재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4번의 심장 수술을 받고 골반 골절에서 회복한 80세의 일본인 미우라 유이치로는 2013년에 생애 3번째로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80세의 나이에 에베레스트산에 오른 것은 나이와 회복력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상에서 1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경치를 감상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베레스트산 단독 등정에 성공한 사람은 소수의 엘리트 산악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를 감안할 때 미우라의 업적은 아들을 포함해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대규모 팀의 노력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에베레스트산 등정에는 30대의 에너지와 체력, 40대의 등반 경험과 판단력, 50대 이상의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우라 팀에는 50대 초반의 일본인 등반 대장, 43세였던 미우라의 아들, 30대의 카메라맨, 등반을 도운 26에서 44세의 셰르파 13명, 베이스 캠프에서 지원 역할을 맡은 나이 불명의 일본인 5명, 요리를 맡은 14세에서 18세의 셰르파 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우라가 고도 6,000m 높이의 위험한 눈사태와 장애물을 극복하고 정상에 오른 것은 여러 세대가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 등반을 위한 공부가 확실히 되었을 것입니다. 미우라의 등정은 퍼레니얼의 본보기입니다.
대부분 같은 세대끼리만 살고 배우고 일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순차적 인생 모형에서 벗어나서 여러 세대가 서로 합심하고 각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했기 때문이죠. 퍼리니얼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에서는 10대에 더 이상 공부나 장래의 일자리를 위한 최선의 진로를 놓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단계들을 제때 통과하지 못해서 60세가 될 때까지 기회가 주어지기 힘든 것이 아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고 공부하고 일하고 소비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진로 수정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경력 전환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짧았던 사회생활 때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을 위한 취미 활동이나 학습, 소비 활동도 기존 세대보다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 부적응자라는 딱지를 받을 일도 없겠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학생 때 배웠던 것으로 평생 직업을 삼아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해서 살면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았었는데 앞으로는 평생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삶이 테두리 안에서 나의 세대와 끼리끼리 문화 속에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여러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죠. 이 지점에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고 이 지점에서는 반드시 직장을 다녀야 하는 룰을 벗어나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것을 온라인 강의로 들으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지요. 나이를 먹었다고 쉬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에 60에 은퇴를 해도 적어도 20, 30년은 더 살아야 하기에 노후의 경제 문제를 위해서도 탈세대 혁명은 꼭 필요합니다. 즉, 노령층 증가로 인한 세금 부족 문제, 연금 고갈 문제,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일을 하고 시간의 순서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도 퍼리니얼 사고방식에 함께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세대를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와 세대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세대 간의 화합과 배움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교육적인 변화에서는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여러 세대가 학습과 일과 여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을 오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엘빈 토플러는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습, 탈학습, 재학습을 통해 비선형적이고 다양한 경력, 경로를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저자는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을 위해서 기업이 온라인 교육 자격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정부의 정책 변화도 중요합니다. 교육과 직장, 주택, 의료 부분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정형화하고 예단하고 차별하는 정책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관료 조직에서 상위 계층의 정책 위반자들은 대체로 젊지도 은퇴할 나이에 가깝지도 않은 중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과 주택, 의료 서비스 이용, 법적 절차 등에서 영 어덜트와 60세 이상인 사람들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인 배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사회, 기업, 정부가
먼저 변화의 물결이 사람들에게 폭풍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을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결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빨리 물결을 잠재워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더불어 읽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